네, 간밤 FOMC가 끝났습니다. 파월의 입에서는 금리 인하가 연내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8선에서 움직이면서 낙폭을 최소화하는 움직임 시동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의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불을 켜고 SK하이닉스, LG전자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디스플레이가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2차 전지주가 간밤에 좀 많이 밀렸었죠. 뉴욕 증시에서. 오늘 그 와중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는 확연히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5에서 6%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주, 금융, 운송, 지주사, 그리고 철강, 통신 등등 모두 다 부진합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엔터까지 빠지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좀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장에서도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로봇 등등의 종목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가 또 다른 종목들 없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개장 특징주 하나씩 볼 텐데 먼저 현대 로템 볼게요. 최근에 방산주에게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방산주 하면 사실 이 납품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된다라는 뉴스는 많이 들어봤어도 조기 납품에 대한 이슈는 좀 새롭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 로템이 3개월이나 앞당겨서 조기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신뢰가 더 공고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숫자를 바꿀 만한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방산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작년에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랠리를 보였다가 기간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수주는 일정 부분 선반영해 놨는데 시장의 기대는 그 수주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강하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부진하면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제외하고 한국항공우주, 롯데,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 에너지가 쏠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대했던 수주 소식이 조금 밀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대로템에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얘기가 특별히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종목군들이 올해도 실적이 개선되고 내년에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현재의 주가 위치는 저는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핫한 종목도 좋지만 이렇게 실적 개선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추가 수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란드로의 K2 전차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앞당겨진다고 해서 새롭게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모멘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자리를 봤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신규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만한 자리다라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주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중에서도 강원랜드요. 너무 못 갔잖아요. 다른 파라다이스, GKL 대비해서 국내 쪽에 워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못 갔었는데 사실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만 벌써 방문객 수가 하루 평균 7,0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드디어 흑자로 영업이익이 돌아섰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주가 좀 상승할 일이 남았을까요? 네, 4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연간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배당 성향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역대 최대 배당 성향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금보다 낮은 정도의 배당 수익률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2019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관심 자체가 다른 쪽 그리고 지금 같은 섹터 내에서도 중국인들이 올 가능성, 중국인들 안 오더라도 일본인들이 오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파라다이스나 GKL에 쏠려 있는 수급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밀려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러면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온다면 뭐 파라다이스나 GKL에게도 일정 부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미리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하는 전체적인 행태를 봤을 때 예전만큼 많이 올 가능성도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뒀던 파라다이스나 GKL에서 오히려 강원랜드가 정말로 최저 실적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올해 실적을 좀 꾸준하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 기준에서도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이니만큼 저는 뭐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배당은 앞으로 더 늘려나가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주가와 현재의 밸류는 올해 실적 개선을 염두에 뒀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밸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뭐 신규 관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될 때다. 뭐 지금 가격에 뭐 우리가 뭐 올인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주 중에서도 정말 소외되어 있었던 강원랜드였는데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목전에 온 만큼 지금은 지켜봐도 괜찮을 때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효성 TNC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다라는 부분인데 이 숫자가 또 이 주가를 끌어올릴 요소가 될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스판덱스의 동향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어쨌든 이익과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판덱스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21년도는 뭐 너무 좋아서 우리가 뭐 거의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적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있었죠.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21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던 스프레드와 스판덱스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을 보였고 왜냐하면 뭐 이 중국 쪽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축소된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스판덱스 가격도 회복되고 있고 가격의 회복과 더불어서 스프레드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판덱스 가격보다는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스프레드잖아요. 근데 이 스프레드의 개선 자체와 뭐 가동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앞으로 이제 쉽사리 꺾이지 않고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 물론 2021년만큼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방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전방업체인 직물 공장 가동률이 저렇게 빠르게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판덱스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 중에 하나가 이런 직물 공장이니까 여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스판덱스의 스프레드 개선과 그다음에 전방 산업의 빠른 개선을 염두에 뒀을 때 올해 내내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조금 섣부를 수 있지만 최소한 상반기 정도의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봐서 주가는 먼저 움직였고 근데 중국이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 숫자들을 보니까 그게 좀 실망스러워서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주가를 먼저 끌어올렸다가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숫자를 보고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내놓는 실적의 강도가 적어도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와야 이거 정말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판덱스의 전반적인 동향은 분명히 회복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공장 가동률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양회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보고 나서 실망하면서 또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건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뭐 스판덱스가 이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판덱스의 상황이 좋아지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과연 얼마만큼 좋아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2021년도만큼의 실적은 앞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뭐 경쟁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증설을 통해서 빠르게 나타났던 그런 가격 상승을 다시 이제 끌고 오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에 지금 기대되는 회복의 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2019년도와 2020년도보다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강한 이익을 당장 모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2019년도와 20년도에 보여줬던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일 가능성을 지금 베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결국 올해 개선되고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간다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이익일 때 어느 정도의 밸류에 베팅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만 남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전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숫자가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베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반기에 잘 나올 숫자에 베팅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정하면 좋을까요? 네, 자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제 PB 관점에서 봤을 때 2021년도에 보지 못했던 이익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전고점 시도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019년과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저때 평균치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이익이 회복되면서 보였던 평균 PB 밸류는 제가 보기엔 한 1.5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한번 우리가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반등 강도를 우리가 PB 한 1.5배로 계산해 봤을 때 한 48만 원 정도의 반등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보였던 그 연말 수준의 전고점도 한번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8만 원이라는 가격 설정해 주셨고요. 이걸 또 넘어선다면 전고점 부근이었던 50만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보겠습니다. 턴 어라운드가 임박했나? 라는 건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체크해 볼게요. 네, 모멘텀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주들이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IT OLED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가 섞여 있지만 OLED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OLED 산업을 추가적으로 더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다음 세대 투자 계획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IT와 전장용 OLED가 나오면 핵심은 뭐냐? 지금 OLED가 주로 어디 쓰이고 있습니까? 뭐 TV에도 일부 쓰이고 있지만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에 이제 주력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TV 같은 것도 뭐 많이 커지는 것도 긍정적이나 지금 IT 쪽에서 주로 쓰였던 게 6.7인치 정도 수준의 OLED였는데 이게 이제 IT용으로 간다. 소위 이제 패드로 간다고 하면 면적이 3배 이상 넓어지는 거죠. 2~3배 이상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맥북용 OLED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패드보다 더 넓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OLED의 확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그다음에 BOE까지도 모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낼 것이고 특히 OLED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좀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혜주로 덕산 네오룩스를 포함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향후 커질 시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격을 줬던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됐던 OLED가 이제는 아이패드라던가 맥북으로 이제 좀 더 화면이 커지는 쪽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다 해서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소재 쪽에 좀 주목하면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실적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뚜렷하게 상저하고일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상저보다는
상중하고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도 시장에서 눈높이를 낮췄던 것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월달 수치, 뭐 이렇게 3월달 수치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쪽에는 지금 다 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쪽에서도 뭐 중저가가 회복됐는지 고가 라인이 회복됐는지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올 신제품의 주력은 OLED를 포함한 그 고가 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번에 MWC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제품들의 OLED 채택률이 고가 라인에선 당연히 높아져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면 중국 쪽에서 예전만큼 뭐 탄력적인 성장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좋아질 뭐 전장용, 그다음에 맥북용, 아이패드용 이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을 갉아먹었던 스마트폰도 어쨌든 회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회복과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부분이 겹쳐지면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가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 PR 50배까지도 육박했던 그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빠진 것인데 높은 마진율을 바탕으로 이게 회복되는 그런 구간으로 갔을 때는 저는 적정 수준까지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적정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격으로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익의 회복 강도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전 고점 지난 2021년도에 누렸던 저 정도의 고점까지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전장용이나 맥북용의 이런 것들 수요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2024년도에 제품이 나왔을 때 판매량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난 고점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가장 밸류가 높았을 때 PE 관점에서는 뭐 40배에서 거의 50배에 달하는 정도의 강한 밸류에이션. PB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5배가 넘는 그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뭐 저 정도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PE 관점에서 이 종목이 지금 마진율 한 2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성장이 이제 담보된다. 올해 실적 성장이 담보된다면 PE 30배 정도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PE 30배를 근거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의 주가는 한 48,000원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목표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일까요? 효성 TNC가 48만 원이었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48,000원입니다. 네, 네. 뭐 노린 건 아니에요. 네, 너무 반응이 없어서 좀 민망해졌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잠금 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